안녕하세요. 에랑타로의 에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가를 다녀와서 요가 수업, 인요가 수업 들었는데 수업 중에 되게 느낀 점이 많아서 이걸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좀 늦은 시간인데 급히 요가 끝나고 도서관 갔다가 와서 리딩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찍고 가야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버스가 끊길 수도 있지만 찍으러 다시 사무실에 들어왔고 어떤 분들한테가 닿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우주의 메시지, 지금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조언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고 있는데 각자 우리는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이 영상을 발견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찍어 보았고요. 그러면 카드 선택 먼저 하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번호로 가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릴게요. 네, 1번 카드 리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카드는 굉장히 특이한 게 시작하는 에너지인 에이스 카드 2장과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2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리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우주의 메시지, 당신이 지금 들어야 할 조언이라는 주제로 이제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데 1번을 뽑으신 분들은 정말 뭐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어떤 큰 흐름, 운명이 좀 빠르게 굴러가고 있는 변화의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 내가 그동안 미뤄왔던 게 있다면 지금은 뭔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시작해야 할 때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정말 천운이 따르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왠지 그 1번을 뽑으신 분들이 망설이고 좀 급하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오른쪽에 나온 카드들이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나온 카드인데 일단 1번을 뽑으신 분들은 좀 생각이 많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온갖 그 회로를 좀 돌려보는 타입의 분들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생각이 너무 많으면 어떤 도전을 하거나 변화를 하기가 좀 힘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 선택에 있어서 되게 좀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조언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나의 어떤 선택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 혹은 친구분들 이런 분들한테 내가 많이 의지를 했을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의 어떤 내가 갔던 길을 먼저 간 인생의 선배들 아니면 부모님, 뭐 선생님들은 나한테 너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어른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조언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내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시기에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무조건 뭐 부모님이 뭐 이과를 가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이 대학교를 가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이런 직업이 어떠냐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게 정말 내가 원해서 했던 거라기보다는 해야 하니까 했던 일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너무 스스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조금 불안하고 힘드니까, 주변에 좀 의지를 많이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바꿔서 말을 하면 내 주변에 좋은 어른들, 혹은 좋은 인간관계들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의지를 하고 경청을 하고 그렇게 해왔을 때 내 인생에서 크게 잘못된 것들이 없었고 꽤 괜찮은 결과를 내온 인생을 살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은 내가 어떤 새로운 모험을 해야 하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그냥 딱 내가 정말 하고 싶어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하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온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아, 이 결정이 옳은 건가? 요즘 조금 생각이 너무 많고 좀 판단력이 흐려진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도전이나 어떤 변화를 앞두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좀 갑작스럽게 아니면 이게 아닌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안락한 세계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이 가치관이 다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된 사람인 건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됐던 거였던가? 이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됐던 건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건가? 발생한 건가? 할 만한 그런 좀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가치관, 사고, 신념 체계, 틀 이런 것들을 좀 완전히 좀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신 것 같거든요. 가끔은 너무 이제 생각이 많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사고를 하다 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내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아마 일본 분들도 그런 순간이 많거나 아니면 거의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안정지향적인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내가 처음으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내가 처음으로 갖고 싶은 게 생겼어.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만났어. 이런 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맞닥뜨린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약간 이런 거죠. 내가 그동안은 뭐 어떤 뭐 정형화된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만 만났어. 근데 전혀 다른 스타일인데 이 사람 뭐지? 왜 이렇게 끌리지? 자꾸 왜 자꾸 눈이 가지?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나는 뭐 어떤 학교를 나와서 어떤 과를 나오고 어떤 직장에 가고 이랬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모험적인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 근데 이거는 내 주변에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고 이걸로 성공하기도 되게 힘들다고 하고 레드오션이고 부모님도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좀 탄탄대로가 있는데 내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되게 가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누군가한테는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공부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커리어적인 그런 부분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 이게 일적인 거라고 한다면 전혀 새로운 일 혹은 전혀 새로운 분야 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 회사가 아닌 전혀 다른 쪽의 회사 이런 걸로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해보고 싶어 창업을 해보고 싶어 아니면은 뭐 글을 써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쪽의 일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을 맞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저도 원래는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요. 정말 좀 예상치 못하게 타로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뭐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커리어를 쌓고 이랬던 게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뭐 그러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타로 행사를 대타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날 사람들을 이제 현장에서 만나서 타로 리딩을 제가 그날 한 10시간인가? 처음 행사는 한 10시간인가 새벽 3시까지 했었어요. 그때 홍대에서. 근데 그날 결정을 했거든요. 나 이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정말 교통사고처럼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돈을 버는 일, 그러니까 커리어적인 직업적인 일과도 좀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이 일이라는 게 저한테는 생업, 그러니까 직업 말 그대로 돈을 버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타로 이 상담 일을 하게 되면서 나도 사랑하는 일, 그러니까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창업도 처음 해보고
뭐 이제 직장 생활이 아닌 프리랜서 일도 전 처음 해보고, 이런 좀 월급쟁이가 한마디로 월급쟁이가 아닌 일을 처음 해보는 건데, 선생님 1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약간 돈 없이도 살 것 같은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 부자 되고 싶어. 아니면은 뭐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고 싶어. 이 정도의 저런 목표가 있으신 분일 것 같고, 그게 좀 클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하게 월급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그렇게로는 좀 만족하시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좀 큰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타로 상담, 그러니까 저는 타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일단 큰 돈을 아직 벌지 못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보다 훨씬 적게 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정말 운 좋게도 몇 분과 함께 제가 타로 상담을 해드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제 분야가 아니라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성공하신 분들,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는 참 많은데, 제 분야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그렇고,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해서 뭐 월 2, 3천 벌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뭐 마케팅적으로 이렇고 영업적으로 이렇고 이런저런 사업 얘기를 해주시지만,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제 자기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돈은 따라오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한테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지금 내가 어떤 좀 호기심이 생기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이런 좀 운명적인 일을 만나셨을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지는 않겠죠. 근데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중에 자기 일을 사랑하신 분들이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되게 좀 호기심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계속 이게 좀 단기적으로 갑자기 생긴 호기심은 아닐 것 같고, 내 마음속에서 뭐 기간이 몇 개월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좀 그 전부터 내가 좀 이거 좀 재밌겠다, 저거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기웃기웃하게 되는 분야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터질 게 터진 그런 느낌이다라고 좀 느껴져요. 그래서 그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아니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그럴 거는 있는 게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이 어떤 분야를 좀 시작할지 말지를 고민을 한다면 그 분야를 잘 알아보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이게 약간 그런 거는 있어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 잘 안 된 분들의 그런 자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된 분들이 얘기해준 자료 보면 너무 좋죠. 근데 약간 그런 거에 관심 없이 혼자서 묵묵히 성공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실패를 하신 분들이 쓰는 글, 조언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찾아보시면 오히려 독이 좀 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는, 야, 내가 그거 해봤는데 그거 이래, 그거 너 되게 힘들어, 그거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선생님한테 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언도 그래요. 지금 좀 약간 이동수도 들어오고요. 내가 조금 더 양의 기운, 이 카드 이제 인내 그런 조언도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많이 수용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대담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도 두 개나 들어왔고, 뭔가 시작하는 카드 들어왔고, 또 선생님이 뽑으신 카드도 공교롭게도 이제 말을 타고 달리고 있는 기수, 이게 좋은 소식이 오거나 뭐 이동수를 의미하는 그런 카드인데, 여기서도 백마장군 카드가 나왔고, 이 금강 역사? 이 카드도 약간 좀 강인한 남성들을 많이 상징해요. 두 카드 모두 좀 강인한 남성이나 얘 힘? 이런 걸 좀 의미를 해서,
저는 선생님이 지금 뭔가를 해봐야겠다. 근데 어떡하지? 막막하고 약간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시면은 이제 칼을 빼앗으니까 무라도 썰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거기에 대한 조언도 이게 선생님은 정말 인복이 좀 없지 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나랑 같은 그 분야를 좀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가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협업의 느낌? 예, 그런 느낌도 좀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주변에 워낙 그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나한테 내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도 제가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제 본질을 흐리는 그런 내가 뭐가 진짜 중요한지, 뭐가 진짜인지를 생각을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면의 안내자를 따라라라는 카드가 조언으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취합하는 것보다 하루 정도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지, 도전하고 싶은지, 내가 그걸 정말 좋아하는지,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지, 혹은 왜 그 사람이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오랫동안 바라는 그런 어떤 분야나 일이나 어떤 그런 성공에 관련된 그런 카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뭔가 나를 먼저 좋아해주고 나한테 손을 내밀어주고 나한테 관심이 있고 좀 확실한 표현을 했던 그런 분들 위주로 좀 교류를 하거나 만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는 이게 만약에 지금 내가 좀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하신다면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선생님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관계라고 한다면 두 분은 좀 연이 깊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그냥 놓치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내가 고백도 못 해보고 이 사람이 저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끝내려고요. 그냥 혼자 그냥 흐지부지 뭐 이렇게 하려고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마음에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기회가 뭐 자주 오시는 분이면은 스루하셔도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트라이를 해주세요. 이게 좀 확실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미적미적하게 뭐 선톡 한두 번 하다가 그냥 끝내는 거 말고 좀 강단 있게 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 되면 뜨거운 사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이랑 관계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분은 내가 되게 그전에 만났던 스타일이랑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을 많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분은 좀 이럴 때 이렇구나. 이런 거를 좀 받아주면서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오늘 느낀 생각이기도 한데 이 위아더 월드 카드도 그렇고 모든 만남은 내 안에 나와의 마주침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법정 스님이 아마 하셨던 말인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나랑 되게 다르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랬던 그런 사람,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또 다른 나를 내가 뭔가 배우기 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선생님이 그분한테 끌리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면 되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내 인생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1번 뽑으신 분들은 인생에 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시기고, 도전하기도 너무 좋은 시기고, 그만큼 운이 따라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마음에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은가? 이 사람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지 그런 거를 좀 느끼고 먼저 좀 이번에는 다가가 보셨으면 혹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카드는 제가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2번 카드는 확실히 어떤 관계, 짝사랑이거나 아니면 헤어진 관계, 잘 되지 않은 그런 관계에 대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이게 해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다른 카드를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명확하게 이거는 관계적인 의미로 나왔습니다. 2번 카드 분은요, 정말로 사랑했던 분을 떠나보낸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어떤 집착과 이기심, 잘못된 판단으로 놓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번 분이 이 관계를 놓으신 건지 아니면 이번 분의 어떤 상대방 분이 놓으신 건지 누가 먼저 관계를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한 그 집착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분이 이 관계를 왜 놓쳤냐 하면 굉장히 오래된 어떤 습관이나 무의식의 상처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두 분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뭔가 잘 안 맞아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상황적인 이별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나 나나 누구 한 명이 좀 소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명은 되게 불안해했고 한 명은 좀 느긋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루틴이나 자기가 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대방이 좀 싫어하는 그런 사소한 습관, 버릇 이런 거를 좀 이기적으로 굴었을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근데 저는 이게 아마 이번 분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분들이 굉장히 자기 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이게 상대방이 볼 때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라던가 이기적이라던가 이렇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너는 조금도 네 거를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가 싫어하는 걸 고쳐주지 않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분도 어느 정도 마음을 이제 관계가 끝이 났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아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되게 이성적으로는 알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속에서 이 사랑과 이거는 미련이 아니에요. 그냥 이 다 주지 못한 사랑이 뚝뚝 흘러 넘쳐요. 이건 어떤 미련이나 후회, 후폭풍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에요. 이건 사랑이 맞고 한때는 정말 결혼까지 꿈꿨던 사이일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인생에 정말 내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이었을 텐데 나보다 소중하진 않았나 봐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걸 내려놓을 정도로 소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가족처럼 내 다음으로 사랑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물론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관계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잘 몰라요. 관계를 잘 모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해치지 않는데요. 저도 참 그걸 잘 못하는데 이번 분도 좀 너무
지키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집착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조금도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상대도 그만큼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좀 지쳤던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그냥 나중에 이해하겠지. 말 안 해도 알겠지. 나중에 시간 되면 하면 되지. 뭐 알아주겠지. 라고 했던 부분에서 상대방이 좀 지치지 않았나. 상대방이 좀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되게 재회나 지금 속마음이 아닌데 카드가 완전 그렇게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리딩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상대방 분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분이 어떤 상황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 편하진 않아 보여요. 이번 분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뭐 엄청 여유가 있던가 좀 넉넉하거나 뭐 그렇게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좀 삶에 많이 치여 있고 그래서 약간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계속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루하루를 진짜 버티고 있는 느낌인데 그 벼랑 끝에서 달랑달랑 할 때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연애고 결혼이고 뭐 자시고 사랑이고 나발이고 사치야 이런 상황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본 느낌이에요. 내가 벼랑 끝에 있는데도 내가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버거운데도 한 손으로 이 사람을 잡고 싶었고 상대방도 그렇게 벼랑 끝에 매달린 선생님한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었어요.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인연인데 서로 너무 상처를 많이 줬네요. 네, 서로 되게 이게 참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약간 내가 벼랑 끝에 있는데 나한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고 내가 벼랑 끝에 매달리면서도 이 사람한테 안고 가고 싶었던 정말 욕심 났던 사람인데 이게 선생님의 상황이 또 여의치가 않고 사람이 그러다 보면 여유가 없고 좀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사랑을 한다는 게 그래 내가 무슨 사랑이야 이게 다 사치지 내가 좀 욕심을 냈네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네 약간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아서 아 진짜 됐고 이제 일이나 하자 내 상황이나 좀 좋아지자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좀 주체할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 이게 선생님도 되게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욕구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꼭 이제 뭐 성욕, 수면욕 이런 걸 떠나서 사랑을 받고 싶은 거는 인간의 되게 기본적인 욕구라고 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동기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거를 느꼈고, 나는 그렇게 남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뭐 남들한테 사랑받고 이런 욕구가 없는데요.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실 내가 타로 리딩을 지금 이렇게 하고 어떤 글을 쓰고 뭐 여행 가서 사람들 소통을 하고 이게 다 어떤 연결되고 싶은 욕구, 안정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혼자서는 되게 안정감이 있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 내 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되게 크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우연히 비를 피하러 들어간 어떤 처마 밑에서 내가 꿈에서도 그려보지 않았던 그래서 내한테 있는 결핍인지도 몰랐던 그런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내 구원이겠구나.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들고, 놓고 싶게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의 이기심이, 나의 욕심이, 나의 어떤 집착이, 나의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이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떠나가게 만들었던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잘 지내실 것 같아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도 남들은 아마 모르겠죠. 선생님이 이거를 좀 티를 많이 내시는 분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하고 계신 일들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식스 완즈가 나와서 내가 이 상처를 이 관계를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서로 주고받았고, 그거를 안고 밤에는 이제 끙끙대다가 낮에는 열심히 안녕하세요, 네, 뭐 이렇게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간 다음에는 이 상처를 붙들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하는 이 고통스러움이 카드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조언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은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깊은 무의식은 뭐가 정답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근데, 어, 이게 참 마음이 너무 아픈데, 여기서는 내려놓으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흘려보내라. 나의 집착이나 어떤 상처나 그 사람이나 상황이나 그런 걸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신 분이라면 잊어라고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카드에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어떤 나의 에고, 이기심, 어떤 욕심, 음, 집착,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셨거나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내가 왜 그랬는지, 왜 관계에서 이걸 반복을 하는지, 왜 나는 관계만 되면 이렇게 불안한지, 아니면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되는지, 왜 이렇게 회피하게 되는지, 말을 하지 않는지, 냉정하게 구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원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과거에 이런 기억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임에도 이 사람한테도 그걸 투영하고 있구나, 투사하고 있구나, 내가 그 상처를 반복하고 있구나. 이건 되게 오래된 뿌리 깊은 상처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게 이 관계든 아니면 이 관계를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 관계를 하셔도 이게 내려놓지 않으면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또 똑같은 사람이 아니지.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또 똑같이 같은 이유로 그 사람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내 상처를 치유하고 돌보고 이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쳐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 어차피 그럴 상황 아니었고, 내가 걔가 그런 거였고,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넘어가면 당장 내 마음이 조금 나을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낫잖아요. 더 낫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내 안은 알거든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거를 선생님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게 날 더 아프게 만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내가 나를 지키려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나 자신을 지키려고 상대방한테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이 다시 나한테 박히는? 이 칼을 찌른 게 상대방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상대방한테 그렇게 말을 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더 상처를 받는 거지. 왜 나는 매번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왜 나는 사랑을 하는데도 이렇게 보내야만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참 안다고 잘 안 돼요. 그쵸? 그렇긴 한데 진정한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승리?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상처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상처를, 나의 미숙함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고 더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이런 리딩을 해도 되는지 모를 정도로 누구보다 미숙한 사람이라 관계에. 하지만 선생님은 이 경험들을 통합해서 더 나은 선생님, 더 발전된 선생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상처나 이 경험, 이 아픔까지 나의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거를 통합
팟이라고 해요. 그래서 쭉정이처럼 날려보낼 건 날려보내고 내가 기억해야 되고 배워야 할 것은 뼈 아프게 가져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을 놓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너무 이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음, 그렇고 마침 또 이번 카드가 편지예요. 그래서 음, 혹시라도 편지나 메시지를 쓰실 수 있는 상황이신 분들이면은 내가 정말 마음속에 깊숙이 이건 먼저 물어보시고 이 사람이 서로 상처만 주는 관계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해로워. 그러면은 당연히 렛고 하시는 게 맞고 그 해로운 게 어떤 나에게서 기인한 그런 부분이시고 좋은 사람을 놓쳤고 내가 이 사람을 지금도 정말 사랑하고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하시면 나의 그런 부족한 면들 이런 면들을 조금 흘려보내시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되신 상태에서 뭐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든 뭐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으면 털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좀 아깝네요. 가족 같은 사람이고 나를 정말 잘 아껴주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이 인연이 참 아쉬워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이 자신의 그 내면을 마주 보신다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고 더 나은 관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될 테니까요. 지금 너무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서 응원을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카드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그리고 같이 힘을 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카드 리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드도 되게 관계적인 게 나왔는데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2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일단 관계가 아닌 걸로 해석을 먼저 해보자면 일단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지금 중요한 계약을 따내려고 하거나 어떤 돈 버는 일에 되게 몰두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돈 버는 방법이 약간 뭐랄까 밤에 버는 돈이나 이게 뭐 나쁜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돈에 대해 좀 많이 집착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이걸 좀 어떻게 키울까 이게 약간 뭐랄까 19금적인 그런 사업 아이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19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밤에 특히 밤에 이제 뭐 술집이라든지 뭐 24시간 뭐 이런 것도 지금 연관이 돼요. 그러고 사람들 간에 가면 약간 숙박업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사람들의 원초적인 그런 본능을 자극해서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뭐 웹소설도 약간 성인용 웹소설, 뭐 웹툰 이런 쪽 컨텐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계약을 따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적으로 아니면 사람들이 이게 꼭 식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중독될 수 있게 만드는 분야 있잖아요. 이제 뭐 나쁘게 말을 하면은 약간 조금 중독 성향이 강한 이제 투자성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불법적인 일을 뭐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일이나 아니면 과거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나 직장 동료냐 이런 사람이 나한테 좀 유혹을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3번을 뽑으신 분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게 약간 지금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좀 많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1인분을 좀 하기가 힘든 상황이야. 뭐 예를 들어 동생이 뭐 일을 안 해. 그러면서 내가 동생 용돈까지 대줘야 된다던가 생활비를 대줘야 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가장인데 뭐 이제 집에 딸린 애기들, 식구들이 많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던가, 일을 더 늘려야 된다던가, 아니면 밤에까지 일을 해야 된다던가, 야근을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상황에 인내심을 좀 발휘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일적인 것보다는 솔직히 일적으로 보면 좀 그래요. 그렇고, 근데 관계적으로가 조금 더 많이 보이기는 해요. 이게 좀 재회를 바라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헤어진 분을 못 잊고 계신다던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이 지금 만약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아니면 헤어진 지 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뭐 첫사랑을 못 잊는 것처럼 되게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나 봐. 근데 그 사람이랑 육체적인 그런 것도 잘 맞았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교감이 잘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아, 그 친구는 진짜 잊기가 좀 힘들다. 약간 이런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정말 뭐 이제 뭐 결혼까지 생각을 했어. 아니면 진짜 결혼 준비 중에 그만뒀다던가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나랑 그 사람이랑 되게 정신적으로 얘기도 잘 통하고 대화도 잘 되고 너무 잘 맞고 좋았는데 마음을 서로 잘 나눴는데 서로 약간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지는 사람이 없어 아니면은 내가 좀 이겨먹으려고 했어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선생님이 약간 좀 관계를 주도하거나 리드를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었을 것 같고, 좀 열심히 안 한 건 아닌데, 이게 좀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는 열심히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성실하게 임했다? 그러니까 뭔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정말 뭐 하루 3번 안부 연락을 해. 뭐 일이 좀 바빠. 그러니까 뭐 아침에 나 출근했어. 점심에 점심시간이다. 뭐 저녁에 퇴근했어. 이러고 일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던가 아니면 정말 딱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딱 정해진 날만 만날 때 딱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 할 일에 좀 할애를 했어야 됐다던가 이걸 상대방이 좀 이해해 주겠지? 왜냐면 나도 지금 상황이 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거나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이 3번 분은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좀 많이 안 하셨다던가 아니면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 아니면 뭐 스킨십적인 건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뭔가 잘 맞는데 왜 이렇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네. 뭔가 아무튼 고집스러웠을 거야. 3번 분이 좀 고집스럽고 좀 꼬장꼬장한 면이 있고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내 사람이고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싶고 그러니까 난 열심히 성실하게 뭔가 내 생활을 유지를 했던 건데 이거를 상대방과 얘기가 된 부분이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이래 이래서 지금 좀 이런 상황이고 그래도 나는 너를 책임지고 갈 거고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게 안 된 상황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고 아니면 두 분이 지금 헤어진 상황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선생님은 그 사람을 엄청 그리워하고 집착해하고 계속 염탐하고 이런 느낌이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혼자서만 막 연변성병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좀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니까 좀 미움 당하는 그런 느낌을 혼자 좀 그러니까 구박을 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나 봐. 그래서 아 얘가 날 싫어하는구나. 이게 내가 싫어할 미움 받을 짓을 해. 약간 죄송하지만 그런 놓고서 얘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 왜 얘는 나한테 이렇게 틱틱대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느낌이라. 근데 운이 좋아지거든요. 두 분은 약간 사랑 싸움을 하는 느낌이고 좋아져요. 근데 선생님이 먼저 손을 내밀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 거라서 그냥 야 내가 미안해 해서 뭐 이거 너 좋아하지? 더운데 빙수나 먹으러 갈래? 뭐 약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무거워. 뭔가 좀 진지해, 심각해. 이렇게 좀 일을 꼬는 그런 좀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바라는 거는 그냥 이 카드에 나온 것처럼 약간 정말 꽃 한 송이를 사다 준다던가 아니면 뭐 진짜 오다 주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도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상대방이 느끼기에 뭐가 엄청 뭐 거창한 물질적인 그런 걸 바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너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뭐 내가 이렇게 해도 이런 거 알지? 너랑 다 잘 되려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너 생각하면서 힘낸다. 뭐 약간 그냥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
그거를 잘 못하는 약간 우리네 아버지의 느낌? 약간 그래요. 근데 우리네 아버지? 요즘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주말이나 이렇게 아파트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되게 애기들 데리고 막 잘 놀아주는 아버지들 되게 많거든요. 애기들이랑 막 카페 가고, 키즈 카페 가고. 물론 이제 애기를 보는 거지 와이프랑 오는 건 아니긴 한데, 근데 와이프랑 셋이서, 넷이서 이렇게 유모차 타고 아니면 애기 손 잡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표현을 조금 해주시면 관계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동 방향도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관계적인 거라면 치유가 필요합니다. 네, 치유가 필요해요. 한 사람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내가 무뚝뚝하고 표현을 못하는 것도 내가 어떤 어릴 때 받은 상처나 뭐 부모님한테 받은 그런 사랑의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아까 제가 우리네 아버지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이제 아버지들이 표현이 없고 좀 그러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뭐 저 때랑 좀 다른가? 저 때는 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되게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막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막 아빠 소파에 누워 있고 이랬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같이 어릴 때 막 엄청 어디 다니고 놀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워낙 바쁘시기도 했고. 근데 그렇게 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한번, 아빠 얘기하면 좀 그런가? 막 이제 중년의 위기가 오셔가지고 갱년기셨나 봐. 그래서 아니 내가 뼈 빠지게 30년 넘게 막 일만 진짜 주거장창 했는데 남는 게 뭐냐. 어릴 때 이렇게 옹기종기 막 요렇게 애기들이랑 같이 단칸방에서 막 과자 먹고 이랬을 때 더 행복했다. 막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신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머쓱했던 게, 아빠도 이제 못쓰겠지만 아니 어릴 때 그렇게 막 뭐 애랑아 사랑한다, 애랑인 소중한 딸이야,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막 아버지는 항상 무서웠고 항상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대면대면하게 큰 거야.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 제가 좀 유난히 무뚝뚝하기도 한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꼭 이성 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뭐 가족 관계든 아니면 뭐 친구 관계든 뭐가 됐든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상처를 치유하는 게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뭐 엄마가 좋아하는 뭐 꽃이라고 해서 자꾸 죄송해요. 꽃 받고 싶나? 꽃 아니면은 뭐 엄마가 좋아하는 뭐 토마토마도 제가 좋아하는데 뭐 아무튼 아이스크림 사왔어. 뭐 오늘 뭐 월급날이라 뭐 사서 진짜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행동을 하라는 그런 카드예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좀 쉽게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또 여기 오쇼젠 카드를 봐도 내가 모험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 투사도 그렇고 이 세상이 또 이제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나한테 너무 차가운 것 같고 나를 좀 구박하는 것 같아. 그게 그냥 내 생각일 수 있고 내가 상대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세상은 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뭐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 적 있지만 누가 되게 나한테 툴툴대.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툴툴댔거나 툴툴대고 싶은 마음이야. 그런 거를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렇게 틱틱대지? 왜 이렇게 차갑게 굴지? 예민하게 굴지? 이게 내 마음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민함과 어떤 툴툴됨, 투박함이 상대방이 그렇다고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 요즘 좀 나한테 예민한 것 같은데 내가 느끼는 게 그런 거야?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나는 이럴 때 되게 좀 마음이 이래라고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좀 한다던가 대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쉽지 않지만 노력해볼 만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계속 미래의 흐름도 이게 좀 난 괜찮아, 난 지금 만족하는데 혼자 있는 게 편해 이러면서 계속 상대방을 염탐하고 쟤는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싸웠거나 헤어졌거나 이러면은 그냥 이럴 시간에 내가 행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게 생각보다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저도 별거 아닌 걸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못하니까. 그래서 모험을 한번 해보시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뭐 끙 이렇게 하고 맨날 싸우면 상대방이 먼저 아유 뭐 알아서 풀리겠지 이렇게 하고 냅뒀다던가 이랬으면 선생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고 막
뒤에 가서 안아보시고, 막, 에이, 미안해, 막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아니면 이게 진짜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받고 싶었던 사랑의 형태로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뭐 내가 속상하거나 힘들 때 뭐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다 풀릴 것 같아. 난 그런 걸 되게 바래왔어 라고 하면은 내가 받고 싶은 걸 상대방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자기가 되게 무겁게 느끼고, 내가 지금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이런 게 있다면, 그냥 진짜 내 안에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게 되게 귀여운 방법으로 하시면, 행동하시면 풀릴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상처가 치유를 하는 게 되게 거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시발점이. 그래서 되게 좀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일인데 너무 꽈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지금 연락을 안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게 치유가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고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자, 입 깎게 물고 한번 해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이거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나와의 관계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가장 쉬운 거는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나로부터의 변화지 상대방이 다가와 주기를 이렇게 꾹 참고 기다리지 마세요. 본인이 먼저 이 장미를 물고 있는 사자처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뭐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죠. 여러 번 좀 시도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동안은 계속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겉으로 괜찮은 척 하면서 염탐하고 막 안절부절 하셨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한번 진짜 아님 말고 이런 마음으로 모험을 해보세요. 우리 한 번 말고 이거 투자 8 나왔으니까 8번 해보는 거 어때요? 8번까지 딱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보고 그래도 상대방이 똑같이 군다? 아니면 막 기고만장해진다? 그럼 하지 마. 그럼 하지 마는데 도전을 해볼 필요가 난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내 상처를 돌보는 게 먼저입니다. 왜 먼저고 근데 이거를 운이 좋아지시는 흐름이라서 만약에 상대방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 상대방이 그 손을 잡아줄 것 같아요. 그런 분이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아까 전에 금전이나 직업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책임져야 될 일이 많고 뭐 일이 많고 너무 힘든 상황이고 뭐에 좀 꽉 이렇게 매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느슨하게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고 뭐 덜 해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할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가볍고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좀 다른 방법. 그 전에 좀 더, 일 너무 많이 힘들어. 약간 이런 마음이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으면은,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좀 마음을 좀 덜 수 있으면 훨씬 좀 세계가 바뀌는 느낌을 또 드실 거예요. 이 스타카드 뽑으셨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좀 잃지 말고, 이 스타카드에는 어떤 희망과 그런 목표 같은 것도 의미를 하지만, 인기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좀 치유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좋아지실 거예요. 분명히 좋아지실 거라서, 대신 내가 조금 내 상처를 돌보고 치유하고 이제 먼저 화해 신청을 하고 감사하고 그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 다른 표현, 말하기 이런 걸 좀 택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4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은요, 참, 뭐랄까, 삶이 참 고달팠을 것 같아.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혹은 이제 딱 졸업을 하자마자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사셨을 것 같거든요. 의지할 때라고는 내 몸뚱이 하나밖에 없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일한 만큼 벌어서 계속 어디로 나가.
그래서 이분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금전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의 빚을 갚고 있다던가, 학자금이 뭐 많다던가, 어떤 식으로든 돈이 버는데 다 빠져나가는 그런 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든 얽혀 있었는데 이분들은 조금 좀 투기나 도박 같은 것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탕주의나 이렇게 좀 빠지시면 안 되거든요. 음.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이고요. 돈을 잘 모으셔야 돼요. 일단 뭐 생활비라든지 빚이라든지 뭐 이자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가실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래도 긍정적인 편이세요. 좀 잘 털려고 하시는 편이고 그런 편이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심적으로 좀 많이 지쳤어요. 많이 지친 부분이 있고, 이게 왜 그런가 하니 내가 이렇게 혼자서 의지할 데 없이 호롤 단신으로 이렇게 살다가 최근에 어떤 좀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나 대상이나 어떤 의지할 만한 그런 기관이나 뭐 회사나 이런 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도 드디어 볕들 날이 있네 이러면서 거기에 좀 기대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끝났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2번, 3번, 4번 다 제외가 아닌데 되게 관계적으로 좀 끝나신 분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다.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건가 싶긴 한데 4번도 그래요. 4번도 이게 만약에 4번 뽑으신 분이 남자분이시면 여자 문제였을 것 같고, 여자분이시면 이제 또 이성 문제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동성 친구일 수 있겠고, 여자분인 경우에 뭐 이제 동성인데 사랑하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되게 나의 어떤 부모처럼, 엄마처럼 나를 진짜, 이건 진짜 엄마처럼이야. 엄마처럼 나를 엄청 품어주고 어 좋게 좋게 해줬던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게 좀 단절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 관계나 어떤 내가 기댈 수 있는 단체, 뭐 이게 종교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거래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이 사람은 정말 어떤 나의 그 뭐랄까요, 데모 같은, 엄마 같은, 뭐 어떤 여신 같은 그런 분이 있어서 되게 나도 드디어 의지할 때가 있었어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 혹은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거나 그럴 수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어쨌거나 좀 끝이 났고, 근데 이 카드에서의 끝은 내가 좀 부정적인 드라마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를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기는 해서, 이게 내 어떤 환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삶이 버겁고 막 피폐하다 보니까 너무 의지를 했던 거야, 이 사람한테. 이 사람도 그냥 하나의 개인 인격체였을 뿐인데 내가 이거를 너무 어떤 구원의 손길처럼 느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생은 혼자, 역시 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약간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 너무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럴 만한 일이 아니었어, 사실. 이게 구원은 셀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악랄하게, 뭔가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맞거든요. 되게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근데 구원은 셀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한 친절이나 호의만 봐도 마음이 혹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금사빠? 그런 기질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실례를 팔레를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오히려 관계를 망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이게 그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호의를 베풀고 어떤 애정을 보이고 약간 나를 예쁘게 잘 케어를 해주고 신경 써주고 배려해주고 마음을 써준 게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이게 너무 밑빠진 독처럼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내가 너무 이런 부정적이고 자기 연민이나 이런 거에 좀 빠져 있으니까, 상대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 잘 해주고 이렇게 해도 이게 안 채워지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느끼기에도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나는 이번에 진짜인 줄 알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헛쓰고 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됐어 이렇게 하고 갑자기 자기 혼자서 딱 약간 요로 됐어, 난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서 이게 뭘까?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엮여 있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내가 어떤 법적인 이슈라든지 해결해야 될 그런
가정 상황 이런 것들이라면 이거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단시간에 몇 개월, 뭐 1년 이렇게 안에는 해결이 좀 안 되고 시간을 좀 투여하셔야 되는 일이라서 이렇게 좀 바보처럼 막 해 이렇게 사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이 조언 카드에서도 이렇게 좀 내면을 좀 돌보고 좀 즐겁게 삶을 좀 재밌게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라. 풀카드와 이거 뭐죠? 플레이풀리스 카드가 같이 나오는 게 되게 좀 인상적인데 현재 상태도 이제 바보 카드인데 조언 카드도 플레이풀리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좀 가볍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살고 계신 거라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흐름은 사랑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꼭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은 따뜻해. 아직 살만한 곳이야. 아, 인류에 충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나한테 마음을 써주고 내 걱정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상형인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뉴펜지 구펜지는 제가 따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또 약간 선생님이 나의 빛, 그저 빛, 나의 구원자 이런 사람을 또 만날 것 같은데 비슷하게 관계를 망칠까 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랑 약간 선생님이 여기까지 듣고 나서 나는 인생은 혼자고 나 지금 너무 바쁘고 내가 무슨 연애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랑을 하시게 된다고 하거든요. 음. 근데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되고 선생님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선생님이 장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어떤 가장일 수도 있고 좀 그런 면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책임져야 될 게 많고 뭐 엮여 있는 게 아무튼 뭐가 많아 이래가지고 좀 상황이 좀 녹록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성이 들어옵니다. 이성이 들어오고 이게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성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컨 찬스를 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까지는 약간 나를 좀 너무 의지하려고 하고 약간 좀 뭐랄까? 좀 약간 엄마처럼 아빠처럼 이렇게 너무 이 사람한테 좀 매달리고 의지해서 정신적으로 좀 힘들게 해서 도망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근데 그때마다 뭔가 안 좋은 데이터를 쌓는 느낌인데 이게 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데 어떤 살짝만 손보면 되는 좀 더 가볍게 하고 뭐 즐겁게 하고 그러면은 좀 좋을 일인데 그럴 때마다 조금 내가 마음을 좀 이제 명상을 한다던가 숨고르기를 한다던가 내 좀 불안함이나 어떤 너무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를 뺄 수 있는 활동들을 좀 하시면서 사랑의 에너지를 좀 많이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 정말 어떻게 들릴까? 어떻게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마음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사랑의 에너지와 부정적인 두려움의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의 감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뭐 후회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이 모든 거는 부정적인 에너지 쪽에 가깝고 뭐 감사하고 용서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에 가깝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사랑의 에너지를 조금 명상이나 이렇게 좀 뭐 달리기가 돼도 좋고 요가가 돼도 좋고 뭐가 돼도 좋고 그런 거를 하시면서 이제 좀 기운을 빼세요. 기운을 빼서 좀 가벼운 상태를 만드세요. 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이게 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할 때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좋은 기회, 좋은 사람들, 좋은 제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고 선생님이 좀 희망을 보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 황제 카드는 좀 바보랑 다른 느낌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그 전에 선생님이 조금 많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고 의지하고 좀 수동적이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조금 능동적으로 베푸는 에너지, 그러니까 사랑의 에너지 그 자체가 뭔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주는 쪽에 저는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도 이제 주는 사랑의 형태와 받는 사랑의 형태가 사랑의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사랑을 주려고 하는 자랑,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사랑을 주려고 하는 자가 조금 더 신적인 형태의 사랑에 가깝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적절한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고양이를 볼 때, 고양이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물론 전 조금 받으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막 추루를 준다든지, 막, 그 템테이션을 준다든지 아니면 막 쥐돌이 놀이를 해준다든지 싸움 넣어준다든지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고 그러니까 좀 더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보호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자꾸 생각나고 걔한테 왜 나한테 사랑해주지 않아? 이렇게 막 따지거나 사랑 안 한다고 막 연락 막 일주일씩 안 하거나 막 그러니까 기싸움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황제라면 선생님 좀 약간 그런 약간 뭐랄까 좀 테토스러운 면이 내재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제 겉으로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연애할 때는 잘 발현이 안 되시는 분인 것 같아서 그런 면을 내가 이렇게 활동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할게 이렇게 하고 좀 묵묵히 좀 지켜주고 뭔가 더 베풀고 이런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연애할 때는 이게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뭐 언젠간 받고 싶겠지, 뭐 어딘가엔 받고 싶겠지로 이게 너무 밖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면 더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응석을 부리게 되고 막 떼쟁이가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 용어가 있던데 퇴행? 유아적 퇴행이라고 하긴 해요. 근데 그런 모습도 좋긴 한데 그래도 내가 지켜줄 수 있을 땐 내 사람을 지켜주고 내가 먼저 좀 사랑을 베풀고 주는 쪽이면 좋잖아요. 왜냐면 되게 내 이상형적인 사람을 만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꿈에 그리던 사람, 내가 짝사랑하던 사람이든 아니면 뭐 과거의 연인이든 아니면 뉴페든 되게 내 이상적인 그런 사람이고 밝고 긍정적이고 이 사람 보고만 있어도 막 기분 좋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귀지? 진짜 내가 꿈에 그리던 여자야. 이런 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심지어 그 사람이 날 좋아한대. 그러면 이 사랑을 지키려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가볍고 너무 이제 진지하고 막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가볍고 재밌고 활동적이고 이런 거를 조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좀 나의 이런 불안이나 어떤 우울함이나 부정적인 이런 드라마, 과거의 기억 이런 걸 조금 치유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좀 안으로 들어가서 쓰시고 이 친구 사랑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는 되게 재미있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인생을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상황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거 아는데 그런 와중에 되게 뭐랄까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보면 막 되게 사막이야. 뭐 저는 몽골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걸 예로 듭니다만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순간 중에 하나가 몽골 이제 초원을 달리다 보면 카페가 진짜 없거든요. 도시 말고 초원에는. 근데 어떤 초원 한 3일째였나? 너무너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3일째인가? 그 드라이버 기사분이 초원 위에서 카페를 발견해서 그 카페가 또 꽤 유명한 카페 같은 거였어. 그거를 발견해서 저는 평소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지도 않는데 그날 먹었던 몽골 초원을 바라보면서 3일 만에 먹었던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잊을 수가 없어. 약간 인생에 그런 순간이 오실 것 같거든요. 몽골 초원이 사막 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사랑을 하게 되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막 요즘 날씨 덥잖아요. 그런 날씨에 막 3시간 걸었다고 치자고요.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하고 짜증 맥스인데 거기서 아를 벌컥벌컥 그런 존재의 사랑을 하게 될 거예요. 너무 내가 원하시는 분이랑.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인생에, 이게 이제 꼭 이 아가 막 1년 내내 아만 먹어. 그러면은 이제 무감각해지잖아요. 근데 3시간 동안 이 더위에서 걷다가 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순간이라니까. 이게 되게 반짝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지속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지속시키려면 내가 가볍고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 사람을 지키고 이 연애를 소중하게 대하면 이 아메리카노를 이 힘든 순간에도 먹을 수 있도록 평소에 안 힘들 때도 이걸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선생님한테는 그 좋은 이제 인연이 나타나실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이 인연은 그전처럼 내가 막 그래 여잔 다 똑같아. 남잔 다 똑같아. 다 나한테 상처만 주고 어떻게 다가와가지고 뭐 해봤자 사랑해봤자 뭐 변하는 것도 없어. 내가 맞춰줘봤자 어차피 다 날 버려버리잖아.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으신 분 만난다고 하니까 이분이랑은
그때와 다를 거야. 우리 한 번 더 속아보자고요. 그 제가 최근에 올린 그 영상에서도 어, 나왔던 얘긴데 그 영화 제목 맨날 까먹는데 그 영화 한 줄평. 한 번 더 속아볼까 했던 영화인 것처럼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나 지금 상황도 막 개떡 같고 막 진짜 막 계속 막 돈 갚고 빚 갚고 막 일을 계속해서 돈 모아야 되고 막 그러느라 정신도 없다. 지금 책임지느라 너무 무겁다. 대가리 아프다. 이렇게 해도 언제 이 오아시스를 만날지 몰라요. 너무 내 스타일이신 분일 것 같아서 이 사랑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